안녕하세요. 법률승대의 고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인 관계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담당해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해서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해결책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렇게 출신을 강조하는 마케팅에 속지 마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다, 전문 분야를 강조하는 마케팅에 속지 마세요. 수입료에 거품이 껴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에 속아 기둥뿌리 뽑히지 마시고 변호사의 업무 사례, 성공 사례를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는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법률 문제로 막막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는 법률등대 고채경 변호사입니다. 우리 의뢰인과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은 원래는 친한 지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평소에 서로 장난스러운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으면서 친하게 지내온 사이인데,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은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그리고 다른 지인들이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너무 밤늦게 술을 마시다가 이제 술집이 문을 연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하나둘 이제 집으로 갔고 우리 의뢰인하고 고소인만 남은 상황인데, 야, 우리 이거 그 술 한 잔 더 하자. 근데 다 가게가 문을 닫았으니까 모텔에 가가지고 술 좀 마시다가 가자 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의뢰인과 지인이 함께 모텔에 가게 됐습니다. 의뢰인이랑 그 고소인이 같이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곤하잖아요, 밤늦게. 그래서 그 둘 다 누웠어요. 누워 있는 상태에서 남자랑 여자랑 이제 같이 있다가 보니까 뭐 원래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불이 타올라서 성관계까지 합의하에 하게 된 거죠.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고소인이, 원래 남자친구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의뢰인이랑 고소인이 같이 모텔에 간 그 사실을 자기 남자친구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변명한다고 한 게, 내가 그 홍길동이랑 같이 모텔에 간 건 사실인데 내가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억지로 강제로 당했다. 나는 강간당한 피해자다. 내가 그래서 이제 고소도 하려고 한다. 라고 뭐 변명을 한 거죠. 그러더니 실제로 그 고소인이 우리 의뢰인을 경찰에 강간죄로 고소를 했어요. 여러분, 강간죄는 그냥 성관계를 했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을 때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 고소인이 우리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를 했으니까 일단 수사는 받아야 합니다. 이게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하면 사건이 검찰로 가고 검찰에서 법원, 재판까지 끌려다닐 수가 있는데, 내가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하게 수사받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이 재판까지 몇 개월 끌려다녀야 하겠냐고요. 그래서 억울한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빨리 무혐의로 종결하고 재판까지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면서 대형 로펌에 큰 수임료를 주거나 정관 출신 변호사한테 대출해 가면서 막대한 수임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사건은 어떤 범죄 사실이 있잖아요. 범죄 사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누구를 폭행하고 협박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원칙적으로 검사, 수사기관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우리가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고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증거를 찾아내서 그 증거로 죄를 입증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검사가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로 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일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막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알고 경찰 조사든지 검찰 조사든지 형사 재판이든지 떳떳하게 임하셔야지 사건을 제대로 대응해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 무죄 판결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우리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억지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 죄를 지은 게 아니니까 일단 걱정하지 마시라. 무죄니까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다.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로 상대방이 고소한 그 고소장 내용 좀 보여달라. 내용을 확인해서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의뢰인이 협박한 적이 없는데 의뢰인이 협박을 해서 고소인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성관계를 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강간 피해를 입었다. 라는 거짓말이 협박에 관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은 협박했다라는 내용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그렇게 무서운 말로 한거 불능에 빠질 정도로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협박을 했다면 고소인이 왜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모텔에 우리 의뢰인이랑 같이 오랜 시간을 있다가 함께 모텔에서 왜 나왔지? 왜 성관계 이후로도 당일 장난스러운 문자를 평소와 같이 주고받았지? 왜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우리 의뢰인한테 어설프게 돈을 요구했지? 왜 경찰에 범죄 피해 사실을 곧바로 신고 안 하고 돈을 요구했다가 우리 의뢰인이 돈을 안 주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지? 이런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피의자 경찰 조사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경찰 단계에서 강간죄 무혐의,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가 없다,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제는 고소인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하신 분들 아직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다면 오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범죄를 짓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형사재판에 내가 나가게 되더라도 일단 걱정할 것이 없다.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내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는데 검사가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올 수가 없다. 그런데 억울한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받은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정말 내가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막막한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